지장간 강의에 앞서서 먼저 그 지장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주 명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골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지장간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사주팔자 구조는 3원으로 되어 있어요. 3원은 천간, 그리고 지지, 지장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3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천간을 천원, 그리고 지지를 지원, 그리고 땅을 인원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은 각각 뜻하는 바가 천원은 하늘, 그 다음에 지원은 땅, 그리고 인원은 뭘까요? 사람. 네, 하늘, 땅,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하면 하늘과 땅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3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천원이라는 게 하늘, 땅, 사람 이렇게 되면 명리학의 그 사주팔자를 세워놓고 사주를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각각 해석할 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천원, 하늘이라는 거는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으로 치면 이게 우리 머리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의도, 계획, 방법, 목적, 의지, 에너지, 분위기, 느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지금 말하는 게 기운을 말하는 건데, 이 기운이 누구의,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목적, 그리고 또 하나 의도도 있어요. 의도 같은 것이 이 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이렇게 딱 있는데 어떤 글자가 천간에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천간에만 있으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도를 가졌는데 그 의도를 실현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자기의 사주팔자를 놓고 보시고 어느 정도 이제 사주를 아시면 사주팔자를 놓고 보시고 천간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봤을 때 지지에는 없는데 천간에만 있는 글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글자를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쓰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아예 못 쓴다고 할 수는 없어. 있으니까 쓰기가 어려울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지라는 것은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우리가 접하고 있는 환경을 말해요. 그리고 시간도 말합니다. 그리고 방향도 말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글자가 천간은 없는데 또 지지만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할까요? 내 의도나 계획한 바는 없는데 내가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간과 지지가 서로 합해져서 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지지에서 구체적인 일 또는 대상, 방법 또는 사람 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거는 이 간지가 있고 이 지장간의 내용을 어떻게 지장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이 지장간이라는 거 이제 간지, 장간 이거는 아는데 그러면 간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는 분? 사주에 천간지지 있잖아요. 그게 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들어본 적 있으신 분? 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얘기를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까지 올라가냐면요. 중국의 사망오제라는 시대가 있거든요. 그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중국 문명의 시작을 사망오제 시대로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망시대가 있습니다. 사망시대는 복희씨, 여화씨, 신농씨를 사망이라 그래요. 근데 이 중에서 명리학을 공부하거나 또 동양사상을 공부하거나 또 주역을 공부하신 분은 복희씨가 되게 낯이 익으실 거예요. 왜냐 이 복희씨는 하도라는 거를 발견했다 그래요. 항화강에서 뭐 용마가 이렇게 탁 솟구쳐 올랐는데 그 등무늬에
그 용마의 등무늬 어떤 무늬가 탁 새겨졌는데 그 무늬를 뭐 건네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 무늬를 본따서 팔개, 주역할 때 팔개 있죠. 그 팔개를 만드는 효시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복희씨가 화도만 발견한 게 아니라 그물이라든가 또는 결승 문자라는 게 있어요. 그 매듭으로다가 문자하는 게 있어요. 이 보습을 이렇게 땅 가는 보습 있죠. 보습을 사람들한테 보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몸에 좋은 약초나 풀 같은 것을 자기가 먹어보고 이제 이런 거 먹지 마라 하고 이제 사람들을 다스렸다고 해요. 이렇게 다스리고 난 뒤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이제 세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나라가 어지러웠던 거예요. 그 싸우던 사람들 중에 그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치우예요. 우리 왜 붉은 악마 그 보시면은 치우라고 하죠. 이 치우가 굉장히 용맹, 자기네 편에서는 용맹, 다른 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잔인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치우가 막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으니까 이때 이제 사망 오제 중에 한 사람인 황제, 우리 선생님이 황제 이렇게 옷을 입고 있잖아요. 네, 이 누를 황자 써서 황제예요. 우리 말하는 그 황제가 아니라 누를 황자, 그러니까 누런덕, 토덕을 쓰는 황제가 딱 나타나서 이 치우를 물리치겠다 한 거예요. 치우를 물리치겠다고 막 했는데 이 치우는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도수를 부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싸움을 딱 일단 시작을 하면은 그 안개를 쫙 뿌려요. 그러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틈을 타서 사람들을 막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치우를 물리치려고 자기가 일어났는데 치우를 물리치지를 못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기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다가 목욕을 싹 하고 이제 기도를 탁 한 거예요. 제사를 딱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늘에서 이 황제한테 내려준 것이 십간 12지래요. 그래서 이 십간 12지를 받고 나서 이 황제가 그 십간으로는 하늘 모양을 본떠서 둥글게 펼치고 그 다음에 12지로는 땅의 모양을 펼쳐서 네모나게 펼쳤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천원지방이라는 것도 탄생을 하고 십간 12지도 만들어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치우를 다 물리치고 나서 황제의 신하 중에 한 명인 대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똑똑하고 능력이 좋은 황제도 되게 사특한 세력을 물리치는데 이렇게 힘이 드는데 만약에 일반 백성이라면 얼마나 더 힘들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대요 씨가 십간하고 12지를 이렇게 믹스를 한 거예요. 믹스를 하면 뭐가 나오죠? 십간, 천간지지를 합하면 60갑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천간과 지지는 보면 사람이 개입을 안 했죠. 하늘에서 내려줬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천간과 지지를 누가 만든지 모른다. 근데 60갑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 얘기를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요. 천간과 지지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떤 뜻이지만 그 뜻을 받아들이고 시행하는 것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60갑자를 만들어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간과 지지의 이 내용이 아까 간지의 그 연원 말고도 또 간지의 뜻을 설명해 놓은 책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 오행대이라는 책을 보면 이 간지에 대한 거를 천간과 지지의 이 관계를 3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얘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줄기와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관하다. 자, 그 천간과 지지가 줄기와 가지처럼 서로 상통하는 개념이 하나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천간과 지지가 있는데요.
천간이 이 기운을 주도하고 그 다음에 지지에서 이 뜻을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지에 있는 장대가 하늘 높이 올라가듯이 지지에 있는 뜻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의미가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명리학 용어로다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천간과 지지가 서로 뜻이 통한다는 거를 명리학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상통이라 그래요. 서로 통한다. 그러면 천간이 주도하고 지지가 그것을 일부 실행한다 이런 건 무슨 뜻일까요? 천간의 뜻이 지지에서도 실현되는 것. 이것을 통근이라 그래요. 그러면 장대처럼 지지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는 건요. 천간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간이 올라가죠. 투간이라 그래요. 이게 오행대이라는 책에 써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 오행대이라는 책에는 이 통근, 투간 또는 상통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이렇게 간지라는 것이 이 세 가지 뜻을 포함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장대가 하듯이 이렇게 올라간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간 먼저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천간 글자는 다 아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죠. 자, 천간, 갑을은 요게 오행으로 뭐죠? 갑을은 목, 병정은 화, 그다음에 무기는 토, 경신은 금, 그다음에 임계는 수. 그러면 이제 천간을 썼으니까 지지도 쓸게요. 지지의 목기운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지의 목기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응? 임묘진부터 시작해요. 지지의 화기운. 사오미. 지지의 금기운. 신유술. 해자추. 사실 이렇게 쓰면 지장간 공부가 끝난 거예요. 왜일까요? 이렇게 쓰면 지장간 공부가 끝났어요. 왜냐면 얘가 지지의 목기운이죠. 목기운이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천간의 목기운이 이렇게 내려가요. 지장간 이렇게 들어가면 끝났어요. 그렇죠? 임묘진. 자, 갑을은 천간의 목기운은 지지에서 임묘진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천간의 병정 화기운은 사오미로 되고, 그다음 경신금은 신유술, 임계의 수는 해자축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만 있을 때는 이 지지의 통근을 만나야 되고 또 지지의 근만 있을 때는 이것이 투간이 돼서 서로 상통이 돼야 되고 이런 관계로 되어 있고요. 이 천간과 지지를 외울 때는 이걸 따로 떼어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통짜로 외우시는 거예요. 갑을이라는 것이 임묘진, 그 다음에 병정이 사오미 이렇게. 자, 우리가 태어나려면 부모로부터 태어나야 되잖아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목이 태어나려면 목의 부모가 되려면 누가 태어나게 해야 돼요? 수가 태어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계수가 이어서 순환해야 되니까 계수가 이어서 간목을 성장시키는 요 한 단계를 생이라 그래요. 태어나다. 간목이 만약에 계수가 없으면요. 태어났는데 부모가 부모가 없을 수는 없죠. 네. 부모로부터 부모의 영향력이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주에 계수가 간목을 키워야 되잖아요. 간목을 키워야 되는데 계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다? 이런 해석은 안 됩니다.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부모의 영향력이라든가 부모가 내가 자립하기 위해서 나를 교육하는 것이 조금 약했다. 네. 부모가 안 가르쳐주면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학교 가서 배우면 되죠. 선생님한테 배우면 되죠. 네, 계수가 간목을 여기 있는 계수를 앞으로 당겨서 계수가 간목을 이 간목을 키우는 것을 생,
그리고 간목이 을목으로 변하죠. 을목으로 변하고 얘가 이제 키가 커야 되잖아요. 키가 크려면 뭘로 클까요? 나무가 크려면 뭐 화를 보고, 화 중에서 병화를 보고. 네,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화가 있으니까 키가 컸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예요. 을목이 병화를 보고 키가 크고, 이거를 장이라고 합니다. 성장할 때 장.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순서 드려야 되죠? 정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는 뺄게요. 토는 따로 설명드려야 되고, 정화가 들어가고, 정화가 이제 뭘 봐요? 이제 경금을 봐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경금이 이제 뭘로 변해요? 음양으로 변해야 되니까 신금. 신금을 보고 이제 수로 씨앗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멸이라고 해요. 요 단계를 넘어가는데, 이 생장성멸하는 이치를 계속 돌아갑니다. 요 단계가 생, 요 단계가 성, 그 다음에 요 단계가 성, 그 다음에 요 단계가 멸입니다. 올해 몇 년도죠? 26년도. 간지로는 병오년. 그럼 병오년은 어디에 포함이 돼 있어요? 장에 포함되어 있죠. 장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성.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라는 뜻이죠?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 네, 그러니까 실력을 올리거나 이러는 단계에서 이제 성. 그럼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실을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우리 인생 목표를 뭘로 삼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어떤 결과가 맺도록 뭔가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때 이제 지금 생장에서 성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성멸로 넘어가는 시기에 사람들 간의 비교라든가 경쟁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많이 배운 뒤에, 공부한 뒤에 취업하는 거랑 똑같아요. 결실이니까. 여기까지 공부했잖아요. 공부했는데 이제 결실을 맺으면 어떻게 해요? 이때 이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내 논문을 내거나 심사를 받거나 해야겠죠. 만약에 이제 연애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는 연애했어. 연애할 애를 키웠어. 근데 여기로 넘어가면요. 걔하고 결실을 맺어야 되니까 이제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결혼을 한다가 아니라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되는 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이 사주팔자 시기는 생장의 시기와 성멸의 시기로 크게 나누고요. 요 병정을 넘어갈 때 이 세상의 기운도 많이 바뀌어요. 세상의 기운이 언제 바뀌냐면 병오년 6월 달부터 이 오기운이 와서, 이따 지장간 공부하면 이게 왜 6월인지 아실 거예요. 이 정화 기운이 오면서 병오년 6월부터 뭔가 나의 마음가짐이라든가 또는 세상 돌아가는 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뀝니다. 국제 정세가 바뀐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6월 달에 뭐가 많이 바뀌었게요? 우리나라는 6월 달에 뭐가 많이 바뀌었게요? 여긴 손해보신 분이 없나 보네. 주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끝내주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요? 그때까지는 계속 키웠던 거예요. 주식시장은. 근데 이제 성으로 가면 바람만 한번 불어도 매달려 있던 개미들이 우수수 하면 안 되는데, 열매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우량한 애들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식시장에서는 한번 흔들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이 과정을요, 사주 명리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요, 아기를 낳았으면 얘를 키우고 결혼시켜서 보내고 나는 죽고, 이런 과정을 우리 인생에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이 과정을 깨닫는 게 나이 한 50 정도는 돼야지, 인생이 이런 거구나 라는 어떤 깊은 깨달음이 있고요. 20, 30대 정도에는 항상 뭘 하고 있을 때예요? 이 장.
나를 어떻게 더 성장시키고 내가 더 어떻게 더 좋은 걸 갖고 이럴 때고 40대 정도로 가면 성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를 생각하냐면 아, 나 뭔가 하나 내 결실이 있어야지. 내 인생에 남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나 집 사야지. 뭐 차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장성멸에 대한 거를 자료를 준비하다가 제가 우연히 이제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할머니가 산속에 혼자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혼자 살고 있는데 이제 PD가 아니 할아버지는 어디 가시고 혼자 살고 계시냐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아, 저 바깥에 있는 꽃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사람도 꽃처럼 다시 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PD가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태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꽃만 보면 돌아가시는 할아버지가 생각나갖고 할머니가 얼마나 시적이에요. 사람도 꽃처럼 다시 피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막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잠깐 눈물이 났는데 제가 약간 T인가 봐요. 아니 작년에 폈던 꽃 올해 똑같이 안 피는데? 아니 T잖아요 T. 그래서 똑같이 안 피는데 저 할머니는 참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자연은 우리가 봤을 때 맨날 그 꽃이 피면 국화가 피면 그 국화가 작년에 핀 국화가 우리한테 다시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국화는 대를 이어서 그냥 피고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 명리학도 마찬가지로 대를 이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이치들이 계속 순환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 지장간을 나누기에 앞서서 또 한 번 더 지장간을 나누려면 지지 글자를 3등분으로 해야 돼요. 생지, 왕지, 고지 이렇게 하죠. 생지 글자가 뭐가 있죠? 인신사에. 그 왕지는요? 좌오묘유. 이 글자는 사실 순서대로 치면 생지가 인, 사, 신, 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신, 사해, 좌오, 묘유 요 글자대로 외워주세요. 왜 그래야 되냐면 얘가 충이에요. 충. 그럼 이렇게 외우면 충을 안 외워도 돼. 이렇게 인신충 봄하고 가을, 여름하고 사해충 겨울 이렇게 안 외워도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 생지의 인신사해는 절기로는 사립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사립. 그러니까 사립은 립으로 시작하는 게 입춘, 그 다음에 입춘, 그 다음에 입하, 그리고 입추, 입동. 그러니까 계절의 처음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계절의 뜻을 세운다. 계절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 계절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뜻을 여기에 담는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왕지는요, 기운이 둘로 갈라지거나 형체가 둘로 갈라질 때를 왕지라고 그래요. 묘하고 유에서는 형체가 갈라져서 이분이라고 합니다. 분으로 끝나는 절기 아시는 절기가 춘분과 춘분과 추분. 여기에서 춘분이 있어요. 그러면 3월에 이제 보세요. 3월에 들판에 나가 보면 새싹이 올라왔죠. 새싹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둘로 갈라져 있어요. 이게 형체가 둘로 나뉘는 것을 이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추분도 마찬가지로 금의 형체가 이제 변하기 시작할 때를 추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하고 오는 기운이 양기의 극에 찰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음이 또 극에 찰 때가 있어요. 이 음이 극에 찰 때랑 양이 극에 찰 때 금지한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끝에 다다랐다고 해서 이를지 이제 그만 올라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지, 하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장간 기운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인에서 시작을 하고 여기에서 갈라지고, 네, 여기 또 마무리되고 다시 시작하고 갈라지고 이런 거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지는 따로 공부할 거예요. 고지 내용은 많아서 따로 공부할 거. 고지는 이제 진술, 추, 미 이렇게. 지장간을 외울 때 이렇게 생지, 왕지, 고지 세 개로 나누고서 지장간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지장간 공부하기 전에 또 하나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까지 뭐 했죠? 삼원, 그 다음에 간지, 그리고 생장성멸, 이 단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반복한다는 순환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절기로 시간을 구분을 해야 지장간의 기운을 알게 되는 게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토입니다. 이 토는요,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천간에 있는 무기토. 그쵸? 천간에 무기토가 있고, 두 번째, 진술, 충미마다 있는 토가 있고요. 세 번째 토는 어디 있을까요? 세 번째 토. 천간에 토가 있고, 진술, 충미에 토가 있고, 세 번째 토. 아, 그죠? 생지하고 지장간에 들어있는 토가 세 번째 토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 지장간 토. 이 지장간 토는요, 다른 토하고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토는 없어도 또 시간에서 또 토가 오잖아요. 토운이라는 게 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한 번씩 깨닫고, 이제 그때마다 토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점쟁이를 찾아가실 수 있죠. 나 이제 갑자기 뭔가 변화가 왔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전에는 안 썼으니까 모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으러 다닐 수가 있겠죠. 이 지장간의 생지의 경우에도 인지를 먼저 해야 돼서 앞에 무토가 딱 들어갑니다. 근데 무토가 들어가는데 왜 그럼 기토는 안 들어갈까요? 무토하고 기토가 달라야 되잖아, 하는 일이. 무토는 뭐고 기토는 뭐고. 어떻게 설명할까요? 무토는 높은 산, 기토는 낮은 밭. 예. 근데 인지하고 전혀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시 연상을 한번 시켜볼게요. 무토가 높은 산이야. 그리고 기토가 낮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높은 산은 에? 멀리 본다. 그러면 이걸 이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무토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산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의지로 이 산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여기죠. 여기라고 하죠.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갖고 있는 뜻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의 뜻. 그러니까 이 여기는 뭐냐면 나의 환경, 그리고 이 여기에 해당하는 과거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는 이 인이라는 글자의 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이라는 글자의 과거는 요 앞에 있어요. 바로 축에 있어요. 수에 있어요. 그러면 이 무토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수의 기록이 담겨 있어요. 내가 쓰던 안 쓰던. 그럼 시작할 때 또 따라 붙는 글자가 있어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를 내다봐야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를 뭐라고 그러냐면 미래라고 해요. 그렇죠? 여기에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시작을 해야 되니까 미래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글자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봄의 미래.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위로 올리 보면 병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할 일 인월이니까 갑을 올려서 갑목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 날짜는 7, 7, 16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 어떤 사람이 이 앞에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일까요? 무하고 병하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 지장간을 공부한다는 게 이게 여기다, 중기다, 봉기다 이건 안 중요해요. 그리고 과거, 미래, 현재.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요? 무병. 어떤 기질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뭐 생각한다고요? 병, 미래. 미래지향적이죠. 항상 일을 시작할 때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을 세우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태어나면요? 갑이니까 현재. 현재는 뭐예요? 미래 뭐 이런 계획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할 일을 더 중시해서 행동 중심적이다. 여기는 계획 중심적이다. 기질이 다릅니다. 어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기질이 다르다. 왕지. 왕지는 좌오묘유, 도화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뭐 매력 있다. 좋은 뜻으로만 설명하고 안 좋은 뜻은 알아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력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왕지는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하고 여기서 마무리할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요 한 가운데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된다고요? 중심. 아이돌로 치면 뭐가 될까요? 센터가 되는 거예요. 센터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아니 도화 아닐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 하나는 있어야 돼요. 사주 어딘가에 좌오묘유 중심되는 것이 있으면 이 기운이 중심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목을 받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끌고 시샘도 받고 또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수도 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흔히 말하는 나쁜 뜻의 도화도 또 발생될 수가 있겠죠. 이 왕지는 인으로 설명하면 인에서 묘로 넘어갈 건데 인이라는 글자는 지장간에 간목이 있었잖아요. 간목이 있었어요. 간목이 있고 묘로 넘어갈 때는 아까 순환상생 그러니까 있고 있는다는 뜻이니까 다시 갑을 이어서 글자를 이어가요. 끝말잇기 하듯이 이어가서 갑을 잇고 그 다음에 얘의 형체가 변합니다. 을로. 갑이라는 뿌리에서 줄기 뚫고 잎 나오듯이 이렇게 형체가 변합니다. 왕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운 자체에 묘라는 것 자체에 갑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갑의 기운. 묘는 어디까지 온 거냐면 해자 자축에서 임묘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묘라는 글자에 수도 들어가고 목도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목이잖아요. 목이면 목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 목이 무슨 목이에요? 수가 키워준 목이잖아요. 그럼 목 속에는 수가 들어있다. 묘라는 글자에 수가 있으니까 묘가 똑똑할까요? 안 똑똑할까요? 똑똑합니다. 연결해서 이어져서 가는 거기 때문에 중심이 되고 이 왕지는 춘분에서 갈라진다. 얘는 일의 중간 과정이지만 결과에 가깝다. 그리고 사주에 이 왕지가 있는 사람들은 배우지 않아도 기본 실력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 왜냐면 연결해서 갑을 가져간 거라서. 유에 태어나도요. 유에 태어나도 뭐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앞에 있는 글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뛰어날까요? 요거 더 뛰어나요. 여기는 조금 달라요, 수화는. 여기는 수화는 다른데 목금은 인보다는 묘가 더 뛰어나고 갑보다는 유가 더 뛰어나다. 여기서 뛰어나다는 거 무슨 뜻일까요? 공부를 잘한다, 일을 잘한다, 관계를 잘한다, 뭐 능력이 좋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해석을 해줘야 되죠. 뛰어나다. 활용력이 더 좋다는 뜻이에요. 활용력. 배운 것을 더 잘 활용한다. 응용력이 더 좋다. 사람들은 이 오중기토를 뭐라고 해석하나요? 보통은 뭐라고 해석하나요? 오중기토. 선생님 오중기토 뭐라고 해석해?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금으로 응. 금으로. 응. 가기 위해 전에 어. 그 과정 어. 하려고. 좋은 대답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어떤 기운이요. 점점 이렇게 자라나요. 양기가 이렇게 점점 자라나요. 그러면 이 양기가 하늘까지 뚫을 수가 있어요. 하늘까지 뚫을 수가 있는데 명리학에서는 이 중심을 잡는 것, 중화를 찾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이 양기가, 사람의 양기가 하늘까지 뚫어서 진짜로 하늘을 뚫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자, 이제 거기에 다다랐다, 이제 더 내려와라 라는 지자를 써서 하지라고 하고요. 양기를 조절하는 기토로 이게 쓰입니다. 그러면 이 양기를 조절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음기가 생겨나죠. 그래서 양을 땅으로 내려서 땅속에 묻는 거예요. 묻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빛을 쓰던 거에서 열을 쓰는 시대로 바뀌어요. 이 빛의 시대에서 열의 시대로 바뀌어요. 그럼 열은 어떻게 합니까? 열로는 모든 물건들을 가공하기 시작해요. 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음식을 해도 이 앞에 빛을 쓸 때는 어떻게 할까요? 생식을 하는 거하고 같아요. 자라나는 풀을 뜯어서 그냥 이렇게 상추쌈 싸먹듯이 하는 거와 같다. 근데 율로 넘어가면요. 상추쌈에 이제 고기를 구워서 넣어야 돼요. 열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빛과 열의 이 갈라지는 이 시대를 금화교역이라 그래요. 금화교역 또는 화토동근이라 그래요. 이 금화교역과 화토동근의 표시점이 오중기토입니다. 그러니까 목을 쓰던 시대에서, 저절로 크는 목을 쓰는 시대에서 가공해야 쓰이는 금을 사용하는 시대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